자, 우리가 녹내장 관리, 실전 관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녹내장은 추구야 끝이 납니다. 즉 다시 말해서 몇십 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 생활이 위축을 받아버리고 너무 강박관념에 힘이 들어가면은 힘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. 삶의 질도 떨어지고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서서 잘 수도 없는 문제고 머리도 못 감을 거고 막 그런데 강박관념을 가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래서 좀 힘을 빼고 여유 있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실전적인 관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지난번에 안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. 하지만 동양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암 녹내장이기 때문에 안압 관리보다는 신경 관리가 더 중요한데 그럼 왜 병원에서는 신경 관리는 타치 안 하고 안압 관리만 할까? 이 안압 관리는 수치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신경 관리는 수치 관리를 할 수 없어요. 그죠? 그 때문에 그 신경을 우리의 몫이에요. 그래서 안압 관리도 중요해요. 자,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안압 관리를 비교하고 측정하는 이 안압계, 이 안압계, 여러분들 안압계에서 얼마큼 아시는지 아마 이전 유튜브에서 아마 제가 한 유튜브에서 안압계 종류를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안압계의 불편한 진실들이 상당히 많아요.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파스칼, 리바운드, 뭐 토노메타,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우리가 제일 많이 흔히 병원에서 보는 게 바람 팍 나와서 안압을 재는 이 흠프리 안압계라는 거 있고 공기압식 있고 이거는 NCT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. 그 다음에 눈에다가 마취제를 넣고 갖다 붙여서 안구가 얼마나 말랑말랑하냐 딱딱하냐를 측정해서 안압을 재는 골드만 안압계, 다 회사 이름이에요. 골드만 안압계, 보통 GAT라든지 뭐 TTTA라고 표시가 됩니다. 자, 이 안압계가 있는데 이 안압계들의 편차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지구상에서 계측기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계측기는 없어요. 플러스 마이너스 0.01이냐 플러스 1이냐 0.2냐 다 편차가 붙어요. 여러분들 체중계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체중계도 플러스 마이너스 0.5kg, 어떤 건 좀 싼 것들은 플러스 1kg 이렇게 나오지 제로라는 건 없어요. 자,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다는 골드만 안압계도 이 자체가 인정하는 게 출시될 때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mm의 치즈예요. 즉 다시 말해서 위로 2와 아래로 2의 차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알겠지만 안압 1, 2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또한 안압 1, 2 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하냐 안 하냐의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도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편차가 4, 5가 나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. 자, 이 편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왜?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 안압계를 구성하고 있는 철, 비철, 고무,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선팽장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뒤떨어진다고.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한국표준협회에서 캘리브레이션, 검교정을 시켜줘야 돼요. 이 시스템이 개인 안과보다는 대학병원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라는 거예요. 뭐 교수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런 시스템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안과 가서 안압을 재는데 20이었어. 또는 개인안과든 다른 안과든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이나 옮겼더니만 안압이 15가 나왔어. 자, 그러면 이 사람이 안압이 떨어진 걸까요? 대학병원도 측정할 때마다 다 안압계 편차들이 달라요. 자, 그런데 이 사람은 안압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안약을 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진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 병원마다 편차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병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몸 상태에 정해진 기계에 정해진 오퍼레이터가 측정기에 그나마 비교 가능한데 자, 그러면 이 안압계만 그러냐?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몸이 안압에 측정하는 시간대별로 안압은 다 틀려요. 보통 안압을 좌우하는 것은 눈 안에 있는 방수의 양이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. 이 방수는 물이다 보니까 보통 수평으로 누울 때 그래서 물구나무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. 잘 때가 가장 안압이 새벽에 높고 그 다음 점점 떨어져요. 하지만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뭐 안구 건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후가 높을 수도 있어요.
그래서 오전에 안압이 예를 들어서 뭐 15인 사람이 오후에 20이 될 수도 있고 오전에 20인 사람이 오후에 15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오전에 20인 사람이 오전에 안압을 기준을 안압을 잡아놓고 오후에 가서 안압을 재는데 15다. 그럼 이 사람 안압이 떨어진 걸까요?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자기가 처음에 초기 안압을 측정한 시간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로 같은 시간에 가면 제일 좋고 해서 그 시간을 잘 정해서 같은 시간대에 가져야 돼요. 자, 정리를 하면은 병원을 항상 같은 병원에서 잰 안압을 비교해야 돼요. 그래서 보통 어떤 대학병원은 뭐 6개월, 1년 이렇게 텀을 잡아주길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개인학과 가서 안압 측정하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잘못된 안압 관리 방법이에요. 왜? 대학병원에서 15 나온 게 개인학과하고 대학병원 안압 차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. 왜? 캘리브레이션을 개인학과는 잘 안 하니까. 그러면 개인학과 가가지고 안압이 12가 나왔어. 이게 안압이 떨어진 걸까요? 안 떨어졌어요. 그럼 그 안압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. 그래서 가능한 그 같은 시간, 아까도 말씀드렸죠. 같은 시간, 그 다음에 같은 병원, 또 몸 상태에 따라서 안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같은 컨디션, 같은 기기, 같은 오프레이터 여기서 안압 받은 게 비교 관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병원 가서 하는 게 뭐예요? 안압이 지속되면 몇 달 뒤에 봅시다 하지만 안압이 올라가면 뭐 대처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안압이 변동, 폭을 그렇게 편차해서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병원 다닐 때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컨디션에서 꼭 다녀야 우리가 비교 가능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. 꼭 명심하시고, 제가 라프하게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줌 강의를 합니다. 그래서 들어오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 그때 와서 보시고,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한국농내장관리협회 공식 카페, 농내장 진흥을 멈춘 사람들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농내장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엉뚱하게만 관리하다가 결국 진행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. 꼭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농내장에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